네, 안녕하십니까. 토카이티 오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차세대 방해복을 실제로 구현한 CNN 케이블 방송의 노현정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 자, 부장님, 일단 네. CNN 케이블 방송, 네. 전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쉽게도. 네네. 네. 여기 보면 이게 녹색으로 된 게 좀 진하게 된 데가 CNN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는 데입니까?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릴까요? 네. 저희가 서울 전체 지역의 한 70%에 해당하는 13개 권역에서 16개 권역이군요. 네네. 저희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서울 경기 쪽에서. 네, 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네. 동북부 전체 경기도 지역의 한 절반 정도 네. 지역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도 보면서 여기서 네. 전화 서비스도 해주시는 겁니까? 네, 밑에 큰 박스 4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아날로그 TV, 또 네. 디지털 TV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서비스 이렇게 4가지 통신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20만 가입자, 예. 가입자의 전화 서비스까지 하시니까 네. 사실 방송 정보보다는 더 많은 개인 정보를 갖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가구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320만 개인이라기보다는 네. 가구라고 생각하시는 가구가? 게 더 맞고요. 네. 그다음에 단순히 고객의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고 네네. 그 컨텐츠에 대한 사용 정보, 오. 그다음에 통화 내역 정보 이렇게 야. 조금 더 민감한 정보들도 좀 민감하죠.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 정보라면 내가 야동을 받는지, 애마블 받는지 다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요금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력들이 다 남습니다. 네. 그 개인 프로그램까지. 네, 어떤 컨텐츠를 보셨는지 야, 알 수 있죠. 무섭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보안 얘기니까요. 네. 그 아까 보니까 다양한 이제 그 개인 정보 또 개인의 또 민감한 정보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또 일반 다른 회사의 다른 인더스트리의 보안 담당자 말고 네. 여기 케이블 방송의 보안 담당자로서의 특별한 어떤 그 고민이 뭐 있나요? 예, 특별히 물론 이제 대형 통신사도 저희하고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요즘에는 이제 대형 통신사들도 다 방송을 취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렇죠. 규모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동등한 서비스와 동등한 고객 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대형 통신사에 준하는 그런 이제 보안 요구 사항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미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2013년도 하반기에 팔로알토에 차세대 방화벽도 도입을 하게 되었고, 네. 예, 최근에는 이제 투팩터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쭉 보면 네. 오늘 이거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상당히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 새로운 기술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적용하셨다는 것이 이것만 네. 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또 유능하신 CIO께서 네. 선치선도의 기치 아래에 특히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한 발짝 더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맨 위에 CIO 분이 네. 유능하시지만 그게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시면 네. 밑에 부하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양면성이 있지만은 네. 부정 안 하시는군요. 네, CNN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주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네. 지나가는 과객에겐 털리지 말자. 이게 무슨 네. 말입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보안 활동 강화를 했는데요. 사무실 이게 그러면 슬로건이 다 걸려 있습니까? 걸려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가끔 저희 자료에는 쓰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보안이라는 게 앞에 세션에서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참 어설픈 초보 해커들 정말 전문적으로 해키비즘이나 이런 추종자들이 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네, 투자나 네. 어떤 아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어설픈 이 아마추어 해커들한테는 절대 털려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필요 최소한의 보안 활동들, 보안 장비들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NN 케이블 방송의 전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키텍처. 네,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진행자님께서 저희가 좀 앞서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특히 이 가상화 부분 네. 또 망분리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보다 일찍 시작했고 일찍 현업에 다 적용을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 스트럭처 부분인데요. 2012년 9월 달에 이미 구축을 해서
개발자라든지 IT 운영자들은 네. 전부 다 그 로컬 PC에서는 개발 업무나 운영 업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이 가상 단말을 통해서만 업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에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경기도 지역에도 있고 서울 송파에도 있고 성수동에도 있고 이렇게 별도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콜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인터넷을 분리해서 업무용 단말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M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설치나 AS를 하는 저희 파트너사들 인원이 꽤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신용정보 회사라든지 제휴관계에서 저희 시스템에 접근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실제 저희 임직원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직원이 아닌데 협력사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뭔가 같이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네. 그 서버 베이스 컴퓨팅 기반의 망분리 환경에서만 업무를 볼 수 있게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정부 그 규제에 따라서 투팩터 인증을 적용해서 OTP로 인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네. SBC 망분리 환경을 통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CNN 케이블 방송이 네. 거의 저 규모하지만 이게 거의 통신사 같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보셔도 이 무방하겠습니다. 어떤 그 서비스가 네. 굉장히 서비스가 신속하게 또 빨리빨리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안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그 사용자 또 협력사의 어떤 그 편의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두 마리 맞습니다.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 시스템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은 가상화를 통해서 그 어디 있든지 또 어떤 디바이스를 쓰든지 네. 저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호 방문해서 설치하고 AS 하시는 기사분들은 네. 자기가 쓰는 스마트폰으로 저희 시스템에 접근해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이제 협력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판촉 활동을 한다 하시는 경우에도 태블릿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 높이되 보안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여기 보면은 그 인터지능에서 받은 이제 PIMS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돼 가지고 이 PIMS 인증 이거 받기 힘들거든요, 이게요. 아, 예. 큰 대기업도 받기 힘든데.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국내에서 예. 11번째로 네. 그것도 12월 달에 2012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예. CNN 케이블 방송도 기존에 방화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작년도에 네. 차세대 방화벽을 이렇게 도입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그 시점에도 역시 우리가 보안 강화를 한다고 방화벽을 뭐 기존에도 이중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네네. 내부에 또 방화벽을 더 추가해서 이중화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인한 침해라든지 정보 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분리를 더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네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시점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3년에는 뭐 방송사 직접 장비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그 해커들의 활동들이 있었던 반면에 네. 14년도에는 정보 유출 사고가 연초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2014년 1월 달에 그 크레딧 뷰로라는 그 회사의 용역 직원이 그렇죠, 협력회사. 3개 카드사의 음. 고객 정보를 1,200만 건이나 유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음. 4월 달에 처음 IDG의 기술 자료를 통해서 차세대 방화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시점이 이미 이제 3월 달에 그 카드사 정보 유출의 2차 유출이 또 한 20만 건 돼가지고 이슈가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차에 네. POC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자, 근데 보니까 네, POC가 5월 달도 아니고 6월 달도 아니고 8월 달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개월이나 걸렸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장표에 모랄 이슈라고 크게 키워드를 네. 적어놨습니다만은 네네. 이거 POC로 하는 과정에서도 네.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나가는 모든 트래픽들이 다 로그가 남는데 아. 이거 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아, 예. 그럴 수 있죠. 또 우리 네. 침해 위협이 더 위험 요소가 더 생기는 그렇죠. 게 아니냐 이런 네. 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재고를 해서 아. 8월 달에 장비를 갖고 와서 테스트를 우리 사무실 안에서만 하고 분석도 다 하고 네. 또 나가실 때는 완전히 우리 확인받고 데이터를 지우고 나간다는 조건으로 POC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김명재 전문이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이제 팔로알테 분들을 일단 인성부터 다 체크했겠네요.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네. 네? 네, 다들 인성이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POC 진행 아까 그 첫 번째 세션에 김 전무님께서 네. 아까 AVR이라고 해서 어떤 그 장비를 놓으면 그 분석해 준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하신 겁니까 이때? POC 그렇습니다. 예, 2주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팔로알토의 이런 분석 툴을 이용해서 네네. 결과 리포팅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포트를 받아보니까 어떠셨나요? 하기 전하고 이제 딱 보셨으니까 리포트 뭐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네. 뭐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 예, 우선은 이제 보고서가 네.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위협이 우리가 모르는 위협이 있었구나 하는 음. 것들을 볼 수 있는 네. 리포팅이 됐고요. 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기 리포트가 네. 여기 나왔는 거 요까지만 있는 거 아닌 거죠? 리포트가 예, 남 지운 거죠? 예, 예. 네네. 네. 리포트가 요거만 또 한글로 딱 나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보안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맡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프록시 네. 서버를 통해서 뭐 외부 사이트 접근한다라든지 네. 또 비트토렌토를 쓴다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네. 파악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 확인할 수가 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확인된 네네. 구체적인 그 당시에 작년도 8월 달이죠. 작년도 8월 달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 그 CNN 케이블 방송의 여러 구체적인 이슈들이 아까 문제점들, 네네. 고민들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점에 안고 있었던 문제점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은요. 네. 혹시 푹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상파에서 하고 있는 저 우리 스마트폰이나 탭으로도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네네. 있습니다. 저희 CNM이 이제 푹하고 제휴 관계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푹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느낌에는 네. 2013년도 3.20 대란 이후에 그때는 이제 방송사 그 장비들이 다 뭐 수만 대가 파괴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영향인지 어. 이제 IP를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DNS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IP가 수시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링크를 걸어서 뭐 푹 사이트랑 연동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IP가 바뀌어가지고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장애로 인지를 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IP를 바꿔서 하고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이거 조치하기 위해서는 뭐 매번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 운영자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리자대로 힘들고 네, 그렇죠. 사용자대로 짜증이 났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회사에서도 겪는 문제일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접속이 허가된 사이트를 할지라도 악성 코드가 유입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워터홀로 사용이 돼서 네네. 사내에 단말들이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특히 뭐 우리 문서 보안 관련된 DRM 솔루션, 네. 그 다음에 그 PC나 노트북에 패치라든지 또 매체 제어를 할 수 있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80 포트를 쓰게 되어 있는데 네. 이제 80 포트를 열어주고 이 솔루션들만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방화벽에선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80 포트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근데 80 포트는 뭐 워낙 뭐 많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포트이기 때문에 이 포트를 통해서 해커들이 악성 네. 코드를 그 다운로드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까 그 8월 달에 네네. 그 표시할 때 다 이제 파악이 된 겁니까? 네, 얼추 네. 예, 그런 증상들을 확인할 수가 네,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14년도, 2015년 초까지 그 개인정보 중심으로 언론에 소개되었던 대형 유출 사고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야. 이게 무려 이거를 부장께 정리하신 자료예요? 예, 뭐 기존에 있던 그 뭐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리한 부분인데 굉장히 보니까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셨네요. 사고 유형 또 이렇게 예. 비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야 그 위에 이제 아까 또 진취적이신 그 상무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 보고를 하라고 하십니까 평소에? 네. 근데 상무님께서 네. 이제 이런 사고를 네, 네. 그 사고의 원인 측면에서 네. 한번 좀 그룹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보통 제가 그냥 보통은 네. 기사들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보통 보고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굉장히 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려면 힘드시겠어요. 공부는 많이 되시겠어요. 공부는. 네, 제가 이제 심플하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니 네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사건들입니다만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네. 아까 뭐 크레딧 뷰로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뿐만이 아니고 유통대리점 네. 또 내부 직원들 통해서 유출된 사례가 지금 6건 이렇게 네네. 지금 집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보호 조치가 미흡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자가 잘못해서 IP 설정을 틀리게 했다든지 접근 통제할 걸 안 했다든지 네네. 이런 식의 사고가 4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해킹으로 관련된 사고들인데요. 네. 이게 지금 한 7, 8건 됩니다. 그리고 해킹을 들여다보시면은 네. 이렇게 파로스 툴처럼 많이 알려진 툴을 사용하는 초보적인 해킹도 있었지만은 네.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 한손 사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한 APT 공격, 뭐 피싱,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된 네. 좀 고도화된 이런 침입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어떤 정상적인 사용자 관리, 네. 사용자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부자 특히 그렇습니다. 내부자는 내부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킹 사례에서 보듯이 이게 말웨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 확인해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네네. 2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고민,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네. 일단은 아까 8월달에 표시하시면서 네. 아까 AVR 같은 거를 진단하시면서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차세대 방화벽을 언제 도입하셨습니까? 네, 작년 POC가 끝나고 네. 9월달에 바로 도입하기로 바로, 결정이 됐고요. 네. 여기 이제 크게 4가지 꼭지로 음. 정리해 놓은 부분이 바로 그 차세대 방화벽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입 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제 그 했을 때 그 세팅 기간은 얼마 걸렸습니까? 처음에 이제 도입 계약해가지고 실제로 다 이제 세팅이 다 끝날 때까지는. 네, 이게 이제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최적화시키는 데는 네. 꽤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기본 설정을 하는 거는 뭐 이제 로그 수집을 한 달 정도 하고 네. 이제 2달째 되는 그 시점에 기본적인 설정은 다 마쳤습니다만 네네.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제 그 확인과 예외 처리, 정책의 수립 적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도 역시 최적화 또 고도화시키기 위한 근데 그건 노력이 계속해서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 단순하게 진행이 뭐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네. 뭐 장비 하나 달랑 뭐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침입도 뭐 계속 새로운 시도들이 있고 뭐 고도화된 말웨어가 일어나기도 하고 네네. 또 기업 환경도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새로운 또 툴들도 도입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예외 처리도 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또 팔로알토에 맞게 최적화해서 네네. 등록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